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달러, 아랍의 봄, 그리고 한국의 외환 위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 하고, 부제로 왜 국가가 건전화폐를 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하기에 앞서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루나가 망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몇몇 유튜버들을 보니까 무너지고 나서 피라미드라고 말한 건 너무 쉽지 않냐 뭐 그런 비난. 그래서 뭐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자기들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쵸. 무너지고 나서 피라미드였다고 얘기하는 건 쉽죠. 굉장히 지금 뭐 그런 분석도 많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전부터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 이 유튜브 보시는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루나는 원래부터 피라미드라고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 뭐 말했다는 거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제 3월 16일 날 카카오톡을 한 거 보면은 이 루나에 대해서 언제가 무너지는 피라미드 스캠이라고 했고, 5월 8일에 잠시 루나가 한 2% 정도 패깅이 깨졌을 때, 딱 USD가 2% 정도 패깅이 깨졌을 때, 네, 뭐 다 알고 있는데 애초에 루나가 피라미드로 오르고 있던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서울대학교 탈중앙 스터디라고 이제 익명으로 하는 카톡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늘 루나는 피라미드 스캠이라고 경고를 해왔고, 어, 뭐 안타깝지만 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별 다른 일 없기를, 네,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 달러, 명목화폐, 달러나 원화 같은 이 명목화폐는 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달러 이런 명목화폐의 정의는 네, 중앙정부가 지는 빚입니다. 네, 몇몇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게 금태환이다, 이게 금을 보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답은 아니고,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보증되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달러는 금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미국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해서 지는 빚입니다. 간단히 구조를 살펴보면 이래요. 중앙은행이 있고 미국이 그 정부가 있으면은 어, 중앙은행이 이제 미국 뭐 나라가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정부로부터 정부의 국채를 사들입니다. 뭐 미국 국채, 한국 국채 이런 거 사들여요. 국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출을 받으면 돈이 나오겠죠. 뭐 달러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거 언젠가 갚아야 되는 돈들입니다. 다 이거에도 만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이자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은행은 당연히 이자를 받고 살겠죠. 여러분, 이 시스템의 문제가 뭔지 이 그림을 보고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 보면 하나, 둘, 셋, 넷, 4달러를 빌렸는데 갚는 건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라고 하면 4.4달러를 갚아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 달러는 4달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럼 0.4달러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0.4달러를 갚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정부에 또다시 0.4달러를 빌려야 됩니다. 0.4달러를 빌리면 어떻게 되죠? 또 10%인 0.04달러를 갚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돈을 빌려야 되는 구조가 현재 명목화폐의 구조예요. 네.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제 금을 사용하던 시대에서는 이제 금은 이제 저번 시간에 쭉 알아봤듯이 건전화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명목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간 이후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라나 개인 단위로 봤을 때 어떠한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이번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 내포하고 있는 주제는 이제 약한 나라는 경제 위기에서도 망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서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는 시기에서도 망하고 경제 위기에서도 망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그림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미국 정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이 미국 정부가 처음 생겼다고 해봐요. 네, 이 세상에는 달러가 없습니다. 네, 달러는 미국 정부가 은행에서 빌려야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달러를 이제 미국 정부가 빌리면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개인이나 회사에 나눠주겠죠. 회사에 이제 빌려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각 사람들한테 $100씩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자율이 10%라고 해봅시다. 네, 이 노란색 친구는 배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었어요. 네, 빨간색 친구가 그래서 $100를 주고 네, 이 노란색 친구한테 배를 삽니다. 배를 사면 뭐 해야죠? 네, 물고기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요. 매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친구나 초록색 친구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빨간색 친구한테 네, 사요. 이렇게 한 마리씩 네, 냠냠냠냠 합니다. 네, 물고기 한 마리 가격을 $40 주고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노란색 친구는 지금 물고기 두 마리를 샀으니까 여기에 $80를 줘야 되고 얘는 한 마리 샀으니까 $40를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200에서 두 마리를 주고 $80를 얻고 $120가 되고 얘는 $40를 얘한테 주니까 얘가 $80 더하기 $40가 $120가 되고 얘는 $60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제 금리를 20%로 만약에 올렸어요. 뭐 왜 올렸는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올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어떡하죠? 처음에 $100를 빌렸던 이 친구는 네, $120를 갚으면 되겠죠. 처음에 $100를 빌렸던 노란색 친구도 $120를 갚으면 됩니다. 처음에 $100를 빌렸지만 배를 만들 줄도 모르고 물고기를 잡을 줄도 모르는 이 능력이 없는 이 초록색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네, $120는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사람이 $60를 구하고 싶어도 뭐 이 세상에 있는 게 달러가 $60 본인이 들고 있는 게 다인데 나머지는 다 지금 정부로 들어가 버렸죠. 예, 어떻게 해요? 못 갚죠. 예, 그래서 이 초록색 친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명목화폐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무능력한 사람이 결국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네. 이런 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었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미 기준금리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쭉 낮아지고 있는 단계였어요. 근데 요한 1995, 6년도쯤에 해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3%였는데 한 6% 정도로 거의 1년 만에 한 2배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당시에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 없는 신흥국이었어요. 신흥국이었고 신흥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빨노초 친구에서 봤을 때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이 다들 이제 정부에다 이제 금리가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돈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마침 우리나라 그때 또 외환 보유도 없었어요. 이제 외환 보유라는 거는 뭐 달러나 금과 같이 당장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뜻해요. 당시 이제 한국이 갖고 있던 외환 보유가 3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갚아야 될 채권이 단기 외채가 1,500달러 가량이 됐어요. 어떡하죠? 300억을 1,500억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느니 뭐 외환 위기라고 하느니 여러 단어로 하는데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던 전 세계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던 우리나라가 파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GDP가 40% 정도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회사가 벌어들이는 것도 40%가 감소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월급도 40%가 감소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회사는 돈을 못 버니까 이제 더 고용할 능력이 안 돼서 뭐 회사원들을 자르고 그래서 사회에는 이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그런 위기가 왔었죠. 예, 이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세계의 약한 고리가 이 약한 고리였던 당시 약한 고리였던 신흥국인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는 과정을 봤어요. 네, 두 번째로는 약한 나라는 경제 위기 시에도 망합니다. 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금이랑 삼성전자 주식, 뭐 코스닥 잡주, 잡코인 이런 네 가지 투자 상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제 뭐가 안전한 거고 뭐가 안전하지 않은 건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수익률을 보면 어떻죠? 예금은 해봤자 1년에 한 3% 정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금이 늘어나죠. 삼성전자 주식은 뭐 요즘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경기가 좋으면은 예금보다 뭐 대충 한 50%, 뭐 20% 정도는 1년 동안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 잡주는 어떻죠? 네, 경기가 좋을 때는 코스닥 잡주는 뭐 2배, 3배 오르는 것들도 많죠. 네, 그래서 코스닥 잡주는 삼성전자 주식보다 더 수익률이 많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잡코인은 어떻죠? 10배, 100배, 1000배, 만배까지 가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투자 상품을 비교를 해보면 예금은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수익률이 적은 상품이고 잡코인은 가장 어, 원금을 잃을 확률이 높지만 100배 혹은 10,000배의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뭐, 호황기에는 솔직히 잡코인들 뭐 200배, 300배 오르는 거 여러 개 볼 수 있죠. 한두 개가 아니라.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가지에 다 똑같이 100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경제 위기가 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뭘 팔 거예요? 네, 당연히 잡코인을 팔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잡주를 팔 거고, 삼성전자 주식은 좀 들고 있고 싶은데 싶다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진 빚이 너무 많다거나 좀 먹고 살기 좀 빠듯하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도 팝니다. 예금은 어떻죠? 예금 뭐 가장 마지막까지 그냥 들고 있어도 안전한 자산이죠. 이 똑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요. 많이 본 그림인데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미국의 투자 기업들이 어떻죠? 미국보다는 이런 브라질이나 뭐 이런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동아시아나 호주나 이런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이런 신흥국들은 어떻게 보면은 잡주랑 코스닥 잡주랑 똑같죠. 미국이 삼성전자라고 치면은. 그래서 이 경제가 이제 흥할 때에는 이런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뭐 미국의 뭐 애플, 아마존에 투자하는 것보다 뭐 한국의 코스닥 잡주, 뭐 브라질의 막 신흥국들의 이런 뭔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각 나라들의 자산을 사들이죠. 그냥 이런 걸 똑같아요. 뭐 신흥국의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베이징의 아파트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베이징 아파트 이런 데로 들어가죠.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죠? 네, 신흥국들은 아까 봤듯이 굉장히 약하게 무너지기 쉬운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은 여러분의 잡코인에 있던 돈을 가장 먼저 빼듯이 경제 위기가 오면은 이렇게 세계로 신흥국들로 나갔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뭐 순서의 차이죠. 뭐 우리나라는 지금이야 좀 나중에 들어오겠고 브라질 이런 데서 바로 뺄 거고 아프리카 이런 데서 돈 바로 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뭐 코로나나 이럴 때 보면은 코로나라는 경제 위기가 오니까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 다 던지죠.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안전하지 않죠. 우리나라에는 회사죠. 차라리 뭐 구글, 애플이 더 안전하겠죠. 그것보다는 뭐 그것도 주식이니까 뭐 국채 같은 게 더 안전을 하겠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 발 뺀다는 말을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 코스피가 뭐 하락하고 우리나라 주식이 붕괴했죠. 그런 경제 위기의 가장 대표격인 게 이제 2008년 정도에 일어났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네, 뭐 자세한 거는 다른 뭐 좋은 유튜버들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보시고 어쨌든 이때 위기 어땠냐? S&P 500이라는 미국의 대장주 500개들을 이렇게 대충 합쳐놓은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S&P 500이라는 지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1300에서 거의 800까지 거의 50%가 그냥 개박살이 났어요. 이 지수가 50% 박살났다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 개별 주식에 대한 손해는 거의 7, 80%내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박살이 났고 당시에 심지어 그렇게 개박살이 나니까 미국은 어떻게 했죠? 저번에 봤던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돈을 더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개박살이 났다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돈을 안 그래도 해외로 나갔던 달러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심지어 미국이 돈까지 더 찍어내가지고 10,000달러 더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의 부를 흡수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상품 가격이 이제 리만 브라더스 때 다 같이 개박살이 났다가 어
이런 유가, 에너지나 식품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두 가지잖아요.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또 이런 거 밥 굶어 죽진 않겠다고 또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막 식량이랑 이런 에너지를 사들이기 시작하니까 유가랑 식품 가격은 또 굉장히 올라버리죠. 왜? 미국이 돈을 지금 1에서 거의 4까지 4배를 찍어내다 보니까 2008년에서 2013년까지 걸쳐서 4배의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요 같은 기간 동안에 이런 유가나 식품 가격주의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인들이야, 뭐, 정부가 달러도 찍어서 돈도 주고, 전 세계에 이제 흩뿌려놨던 돈들이 다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오니까, 미국이야 이런 많아진 달러를 갖고 식품을 전 세계에서 사들일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호주나,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달러도 적어지고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부를 미국에 흡수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가나 식품 가격이 평소보다 많이 오른 걸 체감하게 되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게 아랍 쪽에서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보면은 2007에서 2008년에 있었던 경제 위기와 식량 가격 폭등 현상이 이런 아랍의 봄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시민들이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도 흉작도 마침 또 겹쳤고 하다 보니까 국제 식량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근데 달러와 약세로 막상 지금 모든 부를 미국이 흡수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랍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일부 다쳐도 있고 아직도 왕이 다스리고 있고 이런 뭔가 굉장히 정부는 부패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거기 히잡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빈곤하고 그런 나라인데 결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는 내가 먹고 살지 못하면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경제 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아랍의 민주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게 됐죠. 결국 먹고 살 게 없으면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비슷하게 이런 게 있죠. 프랑스에서도 시민들이 빵을 먹을 수 없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케이크를 먹으라 그래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시민들이 뿔이 나가지고 나 먹고 살 거 없어서 죽겠다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마리 앙뚜아네트랑 루이 16세가 단두대형을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처럼 중간에 이제 내용을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보면은 약한 나라는 이 두 가지에서 봤듯이 경제 위기에서도 망하고 그러니까 그 아까 봤던 리만 사태 같은 경제 위기에서도 망하고 시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 우리나라에서 봤듯이 금리 인상 시기에서도 망합니다. 어떤 시스템에서 지금같이 달러를 쓰는 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다면은 이런 일은 없겠죠, 사실. 왜냐면은 금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시민들이 갖고 있으면은 미국이 달러를 찍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부를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전화폐로 돌아간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요즘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죠. 50bp, 그러니까 0.5%씩 이자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올리겠다. 라는 말이랑 똑같고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주식시장이 개박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개박살나고 있고 결국에 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됐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갚을 돈이 없어서 IMF가 왔듯이 스리랑카가 최근에 4월 말이었는데 4월 28일쯤이었는데 스리랑카가 디폴트 스리랑카 정부가 더 이상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처럼 갚을 돈이 없어져가지고 전 세계 사회의 가장 약한 골이었던 스리랑카가 먼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라가 잘 못 사는 나라면은 지금의 달러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부를 뺏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동영상을 잘 보셨으면 알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어서 빨리 이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야지 그런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약한 고리들이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보면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였다 라는 뉴스가 이 작년 뉴스였고, 최근에는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달러를 찍어도 내 부를 흡수당하는 거고, 금리를 올리면은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니 엘살바도르니 이런 나라의 신흥국에 들어왔던 달러들이 또 금리 인상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나가버리니까 지금까지 높게 형성되었던 자산 가격이 다 폭락을 하면서 맨날 경제 위기가 자국 내에서만 또 와버리니까 이 달러 시스템을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좀 횡설수설했는데, 내가 사회의 약한 고리일수록 이 명목화폐 시스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그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웠을 텐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